역대 최고 연봉을 받았는데 통장은 텅 비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수출 7천억 달러 돌파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출 실적을 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올라섰으니까요. 일본, 네덜란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신기록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체감 경기는 어떠신가요? 지갑은 두꺼워지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대박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열풍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같은 고부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반도체 수출액만 역대 최대치인 1,30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반도체라는 특수효과를 걷어내고 나면 우리 경제의 민낯은 창백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체 수출 실적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증가율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한쪽 다리만 비대하게 커진 거인과도 같습니다. 겉보기엔 커 보이지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입니다.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들 말이에요. 이 산업들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고사 위기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죠. 바로 중국의 역습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우리 물건을 사가는 가장 큰 고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팔면 중국이 그걸 조립해서 세계에 팔았죠. 꿀 같은 공생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고객이 아닙니다. 무서운 경쟁자로 돌변했죠.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마구 지어서 물건을 쏟아내니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요. 우리 기업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중국산 철강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죠. 잠깐,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출의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수출이 잘 되면 기업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 오르고 그들이 식당 가서 밥 사 먹고 물건 사면서 동네 상권도 살아났죠. 이게 바로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지만 정작 사람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로봇과 AI가 다 하니까요. 게다가 핵심 장비나 원자재는 대부분 해외에서 사옵니다. 수출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도 그 돈이 국내 협력업체나 고용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기업 곳간에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 수출은 역대 최고라는데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폐업하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짓눌린 서민들의 지갑은 다친 지 오래고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골마가고 있는 외환외빈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대외적인 환경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미국을 보세요. 자국 우선주의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관세 장벽을 높이고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흑자를 많이 내는 자동차 같은 품목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너네 돈 너무 많이 버니까 관세 좀 내라고 나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도체 하나만 믿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을 타거든요. 지금은 좋지만 언제 또 겨울이 올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결국 해답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습니다. 반도체에 쏠린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가능성은 보입니다. 바이오, 방산, K푸드 같은 분야들이 쑥쑥 크고 있거든요. 특히 방위산업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맞물려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탱크, 자주포, 전투기까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김밥이나 라면 같은 식품 수출도 100억 달러를 넘보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주력 산업들의 고부가 가치화가 시급합니다. 중국이 쫓아오지 못할 기술 격차를 만들어야 해요. 범용 제품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중국이 100원짜리 만들 때 우리는 1000원짜리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한때 중국의 저가 수주에 밀려 다 망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기술력을 앞세워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했잖아요. 석유화학이나 철강도 이런 식의 체질 개선이 없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출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숫자의 그늘에 가려진 중소기업들과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합니다. 수출 기업이 번 돈이 국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죠. 또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수출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원유나 가스 수입으로 다시 빠져나가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무역 흑자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제 우리는 수출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수출만 잘 되면 다 잘 살게 된다는 공식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함께 굴러가는 쌍발엔진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7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로또에 당첨됐다고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숫자에 취해 위기를 보지 못한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출 7천억 달러.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외에는 웃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의 추격, 미국의 견제,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가 우리를 옥죄고 있죠.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 착시 효과의 소가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우리 경제가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